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시간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더라도 밝지 않은 이유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분별에 의지해서 살아온 그 마음의 습관대로 법문을 듣고 마음의 습관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그 마음의 습관,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인데, 여전히 그 잘못된 도구에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분별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분별 망상이 분별 망상임을 알고 그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모든 공부의 어떤 순간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거 해탈해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대신 공부해주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한 그 열망을 갖고 스스로 자기 분별 망상에서 어둡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교묘해요. 분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 어떤 이유나 너무 그것도 딱 이치에 딱 떨어지는 그런 이유로 자꾸 이 생각에 머물게 하고 젖어들게 하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제가 이 공부 모임을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디에서 읽은 문구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줘요. 어느 공부 카페일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은 말 같은데 이게 과연 바른 안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문제일까 그게? 물론 보면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 표현이 이거는 입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거 맞는 말이네. 우리가 사견을 이렇게 되게 뭔가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를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 그건 너무 눈에 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는 그래도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되게 이치에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고, 이 애매한 지점에 문구를 딱 따와가지고 이게 맞는 안목이냐 라고 얘기를 해, 질문을.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장을 들고 와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틀린 거야. 그게 아무리 맞는 자기 생각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는 모든 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문장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드러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또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그거와 맞나 틀리나를 또 시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찰나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딱 따와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거 자체가 벌써 한 생각 일으켰고 시비 분별하고 있는 거란 이것을 몰라. 이게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공부가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그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은 금방 알아지는데 말이 되는 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이 되더라도 그거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이해를 해도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어.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 근데
잘 이해해 보면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도 보이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켜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은 이게 자기 안목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일으켜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찌 법이 되겠습니까? 분별망상인데. 이거 아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그 몸에 배어버렸어요.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이게 그리고 상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거기다가 더 이 생각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빠진다는 건 이 돈은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 이전짜리를 어떻게 생각이 말을 하자면 네 생각 이전짜리라면 또 생각 이전짜리라고 생각해. 하여튼간 허물을 뒤집어 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바탕이 어찌 생각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냐고. 그게 아무리 멋진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옳은 생각이든. 이게 기본 출발부터가 아주 어긋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또 너무도 이치에 맞는 말에 또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팍 빠져들죠.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너무 그 생각의 내용이 너무 이치에 맞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나 이게 생각에 빠져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잘 그려내는 그 법문에 익숙해. 그래서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면 자기가 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뭐가 틀렸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생각에서의 해탈이지 나쁜 생각에서의 해탈이 아니야. 생각에서의 해탈이지. 그 옳고 옳지 않은 생각에서의 해탈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보지도 않아 사실은 내가 그거 자체가 벌써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슨 내용이 어떻습니까? 끝나기도 전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자기만의 법이라는 걸 갖고 그거에 껴맞춰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데 그게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는 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정견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염송이나 공안이나 이런 거는 법상을 깨는 거거든요. 그 법상이 다 이치에 맞는 말이라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은 우리 거기에 빠져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치에 맞는 말, 법상이 이치에 맞는 말이지. 이 공부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쉽지 않은 지점이 이거예요. 너무도 이 생각하는 거에 익숙하고 생각에 빠져드는 거에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뭔가 딱 한 문장 한 단어만 딱 던지면 나도 모르게 확 들어가. 길이 잘 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망상이잖아요. 의식을 희롱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있거든. 의식의 희롱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구 용수도 얘기했잖아. 우리 공부의 궁극은 뭐냐? 희론 정멸이다. 희론이 정멸해지는 거다. 그 언어나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서 막 추구했던 그것이 끝나는 게 이 공부인 거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 이것도 생각이야.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거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그게 이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생각은 그냥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고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생각은 그때 오늘 배울 내용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공부를 환술사가 환술로 만든 헛된 사람에게 모든 법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환상 같은 게 어떻게 진실하겠습니까? 법문이 그렇다는 거야. 환상과 같은 거다. 환술사가 환영을 만들어서 환영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와 같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상을 짓고 있는 건지 생각에 빠져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 저런 생각이 일어나든 그게 그냥 이것의 어떤 표현? 이것의 증거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고 있는지 그걸 막 근데 그렇게 일어나면은 딱 두 가지 이런 패턴으로 작동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어두우면 취하거나 버린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빠져들면 그러니까 중생의 삶은 뭐냐? 생각을 취하고 버리는 인생의 연속인 거다.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신신명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도무난,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다만 간택, 선택, 취하고 버리는 것을 꺼려 할 뿐이다. 근데 뭘 취해? 자기 일어난 생각을 취하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상을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취하고 버리고 우리 시비 옳은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뭐 좋은 건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시비하고 치사간택하고 그거의 연속이 우리 중생의 삶 아닙니까? 꿈과 같은 허망한 환영과 같은 거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취하고 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맨날 그거야. 바쁜 게 그거야. 뭐가 바빠? 생각 일어나면 취하고 버리고 뭐 빠져들고 거기 취한 거에다가 이야기를 덧붙이고 스스로 또 평가하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분열된 자기를 만들어서 타자를 의식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밝아야 돼. 이게 생각이라 그러면 일단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야.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밝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거는 또 다른 분열인 거거든요. 누가 끊냐고. 생각을 끊는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온 게 다 그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그거 있거든요. 뭐지? 생멸도 없고 생멸이 다음도 없다? 이게 있나요? 응? 무노사진. 응? 늙어 죽음도 없고 늙어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다. 그 말 어려운 말이에요. 늙어 죽음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왜 늙어 죽음이 다 없다는 것도 없냐 하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범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취한다.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을 끊는다. 이 구조를 잘 보면 생각이 일어난 것이 있어야지 끊어요. 끊는 일이 가능하다고. 그죠?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끊는 거예요. 있으니까 끊지. 없으면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이 분별로 일어난 그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벤다고 생각합시다. 없는 나무를 왜 배?
있으니까 배는 거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끊는다라고 할 때, 그럼 생각을 끊는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그 수행을 하는 게 이거예요. 생각을 끊어. 생각을 없애. 그게 뭐 가만히 앉아서 없애든 뭐 딴 일념 하나에 집중해서 없애든 아니면 그냥 그런 어떤 형식적인 수행을 안 하더라도 막 시끄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스스로가 막 끊으려고 하고 하는 게, 그 구조를 보면은 있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벌써 있음을 인정하니까 끊는 일이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무노사도 마찬가지. 노사가 없는데 뭐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없는데, 그게 다 할 일은 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노사가 있어야지 그게 다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늙는다, 죽는다라는 것도 원래 허망한 분별 망상인데, 응? 그게 있어야지 다 하고 다 하지 않고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리한 사람은, 공부가 영리한 사람은 손을 안 대요. 그냥 분별에 밝을 뿐이지. 그거를 없애려고 안 해. 없애려고 하면 벌써 진흙탕 속에 빠져든 거예요. 분별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요게 요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생각인 줄 알면 12분별 안 하는, 손 안 대는 거지. 이게 공부인 거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너무나 생각이 익숙하니까 생각인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 산란했던 마음들이 안정이 되고 밖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저절로 이 마음이 산란함이 이렇게 잦아들고, 사실은 인생이 별일이 없다는 것도 점점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여요.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 이게 분별망상에 막 휘둘리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면 잘 보여요. 누구나가 다 이런 안목은 다 갖추고 있고 이런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렇고,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런 안내를 못 받아서 그렇지. 마음이 여기 있다 보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 다 익숙해지고 있다 보면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이 길지도 않고 공부가 깊지도 않으면 단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는 속을 수는 있겠죠. 스스로가 아주 미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떻게 깊이 뭐 천착돼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뭐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의 허망성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망상인 줄 알면 속지 않잖아요. 망상인 줄 모르면 속지만 점점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딴 식으로 공부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온 공부를 보니까 그런 거라, 그냥. 그러니까 공부 처음에는 헤매는 거예요. 이게 산란한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워낙에 살아온 게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막 혼자 지지고 볶고 내면에서 막 갈등도 일어나고 뭐. 근데 그게 너무 이 공부의 힘은 약하니까 막 그래 산란하게 일어나면 어디 가고 싶어. 그냥 다 떠나서 어디 조용한 데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없었어요. 뭐 어디 뭐 좌선을 막 누가 제대로 가르쳐서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수행을 누가 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거기 찾아가서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뭔가 탁 각을 잡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뭐 누가 하라 해도, 누가 앉아보라고 해도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급할 때 쓸만한 도구가 없어.
그리고 또 그게 또 공부가 아니라는 또 법문은 또 듣고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잠시 뭐 그 이렇게 막 생각을 눌러놓을 수는 있어도 그 생각의 어떤 그 본성을 통찰하거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잠시 조건만 바꿔놓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힘들죠. 그 내면에서 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 다 끄집어 내봐. 야, 진짜 전쟁터가 따로 없지. 내면이. 근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뭐 힘들어도 뭐 어떻게 공부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그거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딴 뭐 묘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 진짜 손을 안 쓴 게 빠른 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점점 이게 한 생각이구나라는 게 더 보여요.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마주하게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거, 스스로 생각에 나도 모르게 속아서 이렇게 막 마음이 출렁거리고 막그 갈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막 싸움이잖아. 내면의 싸움이잖아.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충돌이잖아요. 자기가 분열이 돼가지고 내와 저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야. 자기 안에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 저 사람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거야.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막 그거 갖고 자기 안에서 막 갈등하는 게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은 그거 이제 갈등 그 무슨 어원이 뭔지 알죠?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의지에 있는 것 같다. 등나무하고 칡뿌리 있지. 갈근. 그게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면이 그거야.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생각이 갈래갈래 뒤엉켜가지고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중생의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것도 한 뿌리야.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고 하잖아. 한 마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막 뒤엉켜서 싸우는 게 갈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 생각이 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예전에는 막 갈등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는데 피할 수도 없고 뭐 끊을 수도 없고 끊는 건 또 아니라고 하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재주는 없고 또 끊고 싶은데 끊는 건 또 아니라는 법문을 들으니까 다른 법문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 바른 법문이 어떻게 보면 등대가 돼서 자기 내면 상태를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피할 재주는 없고 또 끊는 건 아니라 조작은 아니라니까. 이거 끊는 건 조작이라는 게 보이니까 끊지는 못하고 피할 건 없으니까 그냥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 전쟁터가 따로 없죠. 근데 가만히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해. 이렇게 보지. 이렇게 못 봐요. 이렇게 좀 피하고 싶어. 발은 못 빼고 갈 데가 없으니까 몸은 빼고 싶은 그 언밸런스한 상태. 근데 이렇게 어디 시선을 둘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스스로 시비분별에 빠져서 진짜 모노 드라마 찍듯이 혼자 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상하게요. 그게 다른 데서 바깥 일이 아니고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이상하게 그게 힘이 없어요. 이게 어떤 저도 이거 속 시원하게 어떤 이치에서 이런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고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이게 이 생각과 저 생각과 이 생각이 다 이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딱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 양쪽의 힘이 탁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더 조용해지고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게 또 사라지면 이제 또 작은 생각들이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것도 막 서로 이렇게 시비 분별하고 자기도 모르게 있다 없다 막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보는데 자신이 있어요.
이게 이게 딱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감이 있거든요. 보면 다른 일이 아니야. 우리가 확인해가고 깨어난다는 거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다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경험해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체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깨달음은 증득, 체득, 그러니까 요달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아 마친다 하는 거는 자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체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이해하면 그게 안 돼요. 자기 이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밝아지면 그 체화가 돼요. 근데 누가 이랬어 아니면 이래 이렇게 생각으로 굴러가면 이게 안 돼요. 그 생각은 또 하나의 분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이 생각도 막 그 큰 생각들은 막 떨어져 나가고 막 큰 갈등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빨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뭐 우리가 뭐 주객관 의식이라든가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분별을 구축하는 게 기반이거든요. 나와 세상이 딱 나뉘면서 세상의 여러 것들을 내가 상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원성은 이 이원성 위에 다양한 것들이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면에서 확인에 들어가는 건 처음에는 이게 큰 것들이 보이고 이원성은 작은 건데 견고한 거예요. 고질적인 거고. 작은데 기가 막히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눈치 못 채게 작동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끝나는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분별 없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분별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세상을. 근데 분별로서 살아온 세상이 길면은 자연스럽게 그 구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막 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막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느 어떤 위치에 어느 공간에 시공간 속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이라는 것도 뭐 내 안에 어디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되게 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미약하다가 점점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이 현상도 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게 한 생각 일어나서 막 이게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생각의 산물인데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도 이게 미약한 게 있어요. 나와 이 드러나는 대상들도 생각이지만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 현상과 이 현상을 비추는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비록 실체가 없더라도 그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쯤 되면 사실 쉬워요. 살기가. 왜냐하면 예전에 다 탁탁 걸려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도 그냥 다 뚫려 있어. 그냥 환상 같아. 그래서 막 땅을 걷는데 막 허공을 걷는 것 같아. 왜 걸릴 게 없으니까. 그때처럼 이제 일종의 신선놀음 같죠. 사는 게.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되면 그것조차도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떤 자기만의 모양 없는 법이라든가 어떤 그 미세하게 교묘하게 생각이 작동돼서 이렇게 딱 그려낸 상이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느낌이 이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을 그 상태의 어떤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걷던 사람이 땅에 딱 떨어지는 느낌인데 땅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신선의 세계는 없어. 근데 이 현실이 아무 걸림이 없구나. 그리고
갈 데도 없어요. 딴 생각도 안 나. 그냥 하나하나가 다 똑같고, 근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뭐 명확하게 이거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이고, 그냥 단지 그냥 뭐 어떤 딴 세상을 사는 듯한, 이 세상인데 딴 세상을 사는 듯한 그거. 근데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라 다 망상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이 오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선사나 뭐 공부가 된 사람이 걸림이 없다 하잖아요. 무슨 허공을 걸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확히 이 땅 위를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는 거지. 뭐 딴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다 그러면 다 생각인데? 없다 해도 뭐 없지도 않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없다 해도 다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악해양인가? 백장이 갑자기 침을 탁 뱉어. 근데 이제 옆에 우남 남성이라는 제자가 스님 왜 침을 뱉으십니까? 갑자기 부처라는 그 생각이 나서 그렇다. 가르치고 딱 뱉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되게 비유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어떤 지금의 언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기분에 침을 뱉었다 이 말인 거야. 우리가 이것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내가 침을 뱉었다 이 말인 거거든. 그거 소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맨날 저 사람도 이것밖에 없다고 다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 하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게 백장은 침을 뱉었어. 근데 난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